보자. 천변 풍경 나와 있습니다. 천변. 청계천변이라는 얘기예요. 청계천변. 됐어요. 청계천 주변의 풍경.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제3절 시골서 나이 해가지고 총 50절까지 있습니다. 자, 소년이라고 하는 얘 줄굼고요. 얘가 이제 창수입니다. 창수. 이름이 창수예요. 얘는 주인공이에요. 소년은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하여 맞지 않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다.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펀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골 가평선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시골 가평선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창수의 시선을 통해서요. 뭐를 1930년대 신문물 있죠? 이걸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 앞 자동차 부에서 차를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한다. 소년은 행길 한복판을 거의 쉴 새 없이 달리는 전차에 가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는 뭐 타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지 않게라는 얘기죠. 적지 않게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하여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들어가죠. 나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잠실에 초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처음 본 거야. 엘리베이터 그냥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올라갈 때 기분하고 내려갈 때 기분하고 그게 조금 다르거든.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한 1시간 반 동안에 계속 타고 있었어요. 눌렀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내렸다가 했더니 나중에 어떤 아줌마가 장보러 갔다가 다시 탔는데 내가 계속 거기 타고 있으니까 얘 너 시골에서 올라왔니?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네? 아니요, 저 쌍문동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 왔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처음 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웃었어. 아줌마. 엘리베이터 처음 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딱 웃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요새 생각해보면 그 비웃는 거였더라고. 시골 자식 막 이런 느낌? 기분 좀 그랬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전차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전차도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두도 쉽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2층 3층 4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있느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수의 감탄이 드러나고요. 이 감탄하는 부분을 통해서요. 근대화되어가는 서울의 모습을요.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대화되어가던 서울의 모습을 제시해줬다. 자, 시골속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려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 풀에 떡 벌어진 제 입을 어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 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자,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게 고깔 모자 같은 걸 쓰고 나서는 종이 돌린다고 그랬잖아. 이거 영화 됐어요.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홍보하는 사람.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팜플렛 같은 거 돌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이 앞장을 서서 몽당 수염난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순박함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게 깃발 들고 막 이렇게 가는 아이들 뒤에 몽당 수염난이가 날라리 부르면서 쫓아갔다 그랬잖아. 이거 뭐냐 하면 이거 서커스단이에요. 서커스단. 서커스단이 홍보하는 거예요. 보러 오라고. 걔네는 호객행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 잃어버릴 뻔하다가는 찾아내고 한 소녀는 종로 네거리 굉대한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얘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화신상이란데야. 화신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 줄거고요. 이 시대상 할 수 있습니다. 시대상. 일제강점기에 있던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아마 신세계백화점이나 그쯤에 있을 거예요. 신세계백화점이나 그쯤에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자,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는 겨우 내 생각하고 겨울 내내 또 생각한 나머지에 마소 새끼는 시골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도시에서 경문을 넓혀야 출세한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쫓아.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서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들의 서울 생활을요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식 하나,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 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당대 사람들의 서울 지향 의식이 드러나는 거야. 서울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상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으나 그는 자식의 앞길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는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삶과 완전히 끝나기까지 자기의 모든 거조가 그렇게도 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자, 아이의 앞길을 결정하는 일에만 집중하려 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성에 드러나는 거예요. 부성이 드러나고요. 자, 넘어가세요. 페이지 넘어가서 186페이지입니다. 평일천변 한약국 주인 방에 가평소 올라온 부자는 주인 영감과 마주대하여 앉았다. 얘가 자제요니까? 얘가 아들입니까? 네, 얘 인사여쭈어라. 소녀는 주인 영감의 짧은 아랫수염과 뒤로 젖혀진 귓바퀴에 시골 구장 영감을 생각해내며 한껏 긴장한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껏 긴장한 마음으로 공손히 절을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얘 어때요? 예의가 바르죠.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구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장인데 좀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존경해주는
그래서 긴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는 처음 보는 주인 영감 앞에서 몸 가지기가 거북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도 그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물인 듯 싶은 것이 또 마음에 부끄럽고 불안하였다. 그가 바로 검붉은 살빛까지 구장연금과 흡사한 것에 비겨 자기 아버지가 시골뜨기로 더구나 애꾸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소녀는 제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몇 살이지? 네, 이놈이 지금 14살이랍니다. 소녀는 자기가 대답할 수 있기 전에 아버지가 대신 말하여 준 것이 또 불평이었다. 14살이면 처음 보는 이 앞에서도 능히 그러한 것을 제 입으로 대답할 수 있다. 어른이 대신 말하여 줄 때 모르는 이는 아이가 똑똑지 못한 것 같이 잘못 알지도 모른다. 그는 광대뼈가 약간 나온 주인 영감의 옆얼굴을 곁눈질하며 만일 이름을 묻거든 아버지가 채 무얼하기 전에 얼른 창수해요. 그렇게 대답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이나 주인 영감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주인 영감은 얼굴뿐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구장 영감을 닮아 심술궂은지 슬쩍 그러한 것을 좀 물어봐 주는 일도 없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묻지 않아서요. 얘가 지금 서운한 거야. 됐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문과는 나가 구경이라도 허렴 어디 먼 데는 가지 말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무슨 은근한 이야기가 있으려는지 세로이들 권년을 피워 물었다. 그러니까 담배 피워 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소녀는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평이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 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아무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무리 시골서 올라온 소년의 마음에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울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 여기까지 해서 가로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계천변은요 지금의 서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던 곳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도 볼 수 있는 그냥 시내가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아낙네들은 나와서 빨래하고요. 옛날에 그런 풍경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래서 천변은 동경하던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얘가 서울을 너무 좋아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가 멋져 보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답고 또 신기하였다. 창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20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예전에는 이거 빨래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받고. 자,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친 그 앞에가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레 전후좌우로 놀려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요거는 그래서 뭐다? 카메라의 눈기법 이 사용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창수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이제 허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퍽 재미스러웠다. 자, 중요 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한약국집에 창수를 두고 영등포로 잠깐 떠난 후 창수는 주인 영감의 담배 심부름을 반찬가게에 다녀온다. 옛날엔 반찬가게에서 이런 것도 팔았어요. 자, 잔돈을 잘못 거슬러 온 창수는 한약국에 돌아와서 주인 영감에게 혼인한다.
창수는 얼굴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 가지고 대체 이제 어찌하여 좋을 것인지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본 일이 없었다. 그러한데 이곳은 더구나 누구라 하나 아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이 아니냐. 소녀는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을 바보같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다. 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좋을 것인지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도 당장 살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걸어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도시의 냉혹함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거야.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얘기죠. 됐나요? 됐어?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거의 없는데 동남아에서는 그 그랩 같은 거 있잖아. 그랩으로 이제 그 배달 같은 거 시킬 수 있대요. 그럼 라이더 애가 이제 배달을 시키면 햄버거 3개를 시키면 햄버거를 이렇게 가져오잖아. 그래서 배달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부는 이제 간대요. 갔는데 이렇게 펴봤는데 그 아는 분이 당한 거거든요. 햄버거 3개 시켰는데 햄버거 두 개밖에 없대. 이거 하나 어떻게 한 거야? 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따진다고 그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했더니 그 라이더 그 배달 가방 안에 따로 이게 떨어져 있었다 이러면서 거짓말 치더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막 따지는 사람한테는 갖다 준대. 근데 안 그러면 안 갖다 준대. 됐네. 그러니까 옛날 서울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 잔돈푼도 그 자리에서 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줬어. 네가 확인 안 했잖아. 너 지금 밑장빼기 하는 거 아니야? 너 챙기고 나서 너 안 받았다고 하고 더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따져요. 됐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낯선 곳 가시게 되면 계산하고 잔돈 받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주인 앞에서 세보셔야 돼요. 간혹가다 잘못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하였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구를 뒤적거리고 있던 홍서광이 비로소 말철경을 하여 어여 가게 한번 다시 갔다 오너라 일러주었을 때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하여 난 듯이 가만히 숨쉬고 불이 나게 다시 가게로 다름질쳐 갔던 것이다. 자, 이제 절정 부분으로 가요.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가며 하는 말을 반찬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예, 어림도 없는 소리나 허지도 말아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예, 어림도 없는 소리나 허지도 말아라. 네, 제가 계속 보시면요.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으로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화범을 보고 자기가 이 장사를 열매를 하였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한 푼생을 틀려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단순한 민주사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르시고요. 이 민주사집 하인이 누구예요? 칠성화범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창수의 곤경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 아랑곳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시의 몰인정함이 드러나고요. 자, 창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리고 온갖 감정이 뒤범벅을 한 눈을 들어 한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치어다보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대로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나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은 채 담벼락에 가 시름 없이 몸을 기대 서려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복받쳐 올랐다.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달라고 어머니며 아버지를 여기서부터 가르자 아버지를 졸라듣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만 뉘우쳐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자, 그랬어요. 비정한 현실을 경험했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상경할 것을 소망했던 것을 소망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상경 소망을 후회한다. 되나요? 됐죠? 자, 아버지가 볼을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호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반드시 자기 편일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어린 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기대죠. 되네. 어린 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5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분주하게 약국에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어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사고 그러한 것을 또 당부하였고 창수에게는 그저 매사를 주인 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고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또 몸성이 잘 있어야 한다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했을 뿐으로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아들의 모양을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덥게 내려다본 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아들을 서울에 두고 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죠.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 이렇게 애들을 맡기면 월급 조금 받는다고 했잖아. 그 월급도요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시골집에서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돈 쥐어줘봤자 전체 월급 만약에 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6만 원을 우리한테 보내고 4만 원만 얘한테 쥐어주라고. 왜? 애들은 돈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거 다 까먹거든.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림을 보탠다고 그냥 36만 원 보내달라고. 그래서 창수 보고 나가서 놀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됐어? 됐니? 자, 예 하고 은근히 아들에게 그저 한시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자, 그저 한시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를 당부한 거죠. 자, 그렇게 또 한 번 타이로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겨우 입을 열어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이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구 부석진 방에 찾을 수 없었다.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여기서부터 가로에서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몸이 이곳에서 어찌나 지내갈 것인가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제 낯선 서울에서 뭐 해야 돼요? 생활해야 하죠. 됐나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 상태는 어떻다? 막막하고 고독해요. 이것과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 뭐 있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 사방팔방에도 없다. 이거 뭐예요? 사고 사고나스 뭐 이런 거야? 사고무치.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그러고 보니까 나 그거 했나? 아까 우리 뭐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했나? 아 그거 했구나. 이론 했구나. 미안. 자 보시면요 핵심 정리 부분 볼게요. 18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뭐 전체 구성은요 이거 보시고요. 자 속담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요 마소 새끼는 서울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여기 출구자 사람은 서울에 있어야 출세 여기 출구고요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당대 사람들의 여기 출구자 당대 사람들의 서울 지향의식 여기 출구고요. 이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년을 여기 출구자 소년을 서울로 데리고 온 이유 여기까지 출구고요. 자 작품에 드러난 1930년대 서울의 모습 근대화가 진행되어 여기 출구자 근대화가 진행되어 전차와 자동차 여기 출구고요. 이게 운행됐고요. 인구 증가와 근대적 소비 문화의 확산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여기 출구자 시장이 확대되고 상점들이 많아졌음 여기 출구고요. 도시화의 영향으로 여기 출구자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여기까지 출구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소년과 같이 시골에 소원 아이들도 있었다. 페이지 넘어가세요. 87페이지 187. 자, 천면 풍경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울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면 풍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술자가 여기 줄글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 여기까지 줄고고요. 하여 인물 줄고고요. 주관적 인식과 대비되는 여기 줄글자 주관적 인식과 대비되는 천면 풍경의 모습 여기 줄고고요. 그러니까 천면 풍경은 별거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창수 눈에는 아니었어 이런 얘기하죠. 자 라에 사용된 카메라에 놓은 기법 카메라에 놓은 기법 여기 줄고고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카메라로 관찰하던 묘사 여기 줄고고요. 기법이 사용된 부분은요 창수가 개천 속 팔레트의 풍경과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의 풍경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나오고요. 기법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카메라로 비추듯 창수의 시선 여기 줄고고요. 머무르는 것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창수가 느끼는 감각과 여기 줄자 창수가 느끼는 감각과 호기심도 전달하여 독자가 이를 함께 체험 여기까지 줄고고요. 소설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 줄고고요. 당대 청계천변 여기 줄자 청계천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사실적 여기까지 줄고고요. 자 작품의 문화사적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도시와 근대화가 진행되던 1930년대
청계천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세태소설이다. 그래서 1930년대 여기 줄거자 1930년대 근대 도시로 이행하는 서울의 변화와 당대 서울 중산층 및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청계천 주변을 중심으로 사실적이고 세밀 여기까지 줄거고요. 거의 줄 다 그랬네. 189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공간의 운동에 따른 사건 전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바에 나타난 창수의 심리. 그래서 창수의 모습, 얼굴이 무섭게 빨개지면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창수의 심리는요,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난 후 여기 줄거고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위축 줄거고요. 울 것 같은 마음으로 바보같이 서 있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자, 처음 맞닥뜨린 상황의 해결 방법을 여기 줄거자 해결 방법을 몰라 매우 당황 여기 줄거고요. 온갖 감정이 뒤범벅된 눈으로 반찬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바라보면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반찬가게 주인이 잔돈을 여기 줄거고요. 자신에게 내어주기를 여기 줄거자 내어주기를 간절히 바람 여기 줄거고요. 약국 다음에 가 복받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도시의 비정함 앞에서 절망 도시의 비정함 앞에서 절망 줄거고요. 자, 창수를 대하는 반찬가게 주인의 태도, 창수가 더듬거리며 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요. 어림도 없는 손님은 창수의 말을 일축하고요. 옆에 있던 칠성아범의 찬동을 얻어내며 창수를 몰아세요. 그래서 도시의 냉혹함과 여기 줄거자 도시의 냉혹함과 못 인정한 세태 여기까지 줄거고요. 19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사회에 나타난 아버지의 심리, 아버지의 모습, 주인 영감에게 아들을 잘 안무라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하고요. 창수에게 매사를 주인 어른 말씀대로 하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타이르면서도 몸성이 잘 있으라고 당부했다. 아들이 따라 나오려 하자 대문까지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을 애달프게 또 일종 미덥게 내려다봤다. 아버지의 심리입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만 겉으로는 엄격 여기 줄거고요. 속으로는 여기 줄거자 속으로는 아들을 걱정하고 애틋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게 여기며 아들의 성장에 대한 여기 줄거자 성장에 대한 믿음도 갖는 복합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감정을 보입니다. 자, 사회에 나타난 창수의 심리. 창수의 모습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하고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고요. 아버지가 없는 한약방 구석진 방을 둘러봅니다. 자, 창수의 심정은요, 아버지 없이 낯선 서울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을 여기 줄여서 현실을 마주하며 외로움과 애탄 여기까지 줄고요. 자, 청계천변이 지닌 의미 1930년대 청계천변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공간이자 근대화와 도시화 여기 줄거고요. 전근대적인 문화가 잔존한다. 정근대적인 문화가 잔존 여기 줄거고요. 자, 이 글이 수록된 천변 풍경은 청계천변 사람들의 여기 줄거자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모자이크처럼 보여주는 여기까지 줄거고요. 으로써 당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여기 줄거자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화 여기 줄거자 자본주의적 근대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됐죠? 페이지 넘어가서 잠깐만 나 우리 꼬꼬만 좀 잠깐 보고 올게.